안녕하세요. 네. 네. 왜 표정이 왜 그래요? 피곤해가지고. 일하고 왔어요? 항상 일하고 옵니다. 아, 네. 그렇죠. 네. 오늘은 소규모 정비 사업, 재건축, 재개발. 이제 건물이 오래되면 새 건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 이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특정 분야, 재건축, 재개발만 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수익성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투자 대비 뭐 좀 장기 보유할 때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의 폭이 다른 일반적인 것보다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파트를 사거나 아니면 빌라를 사거나 이런 주택 시장에 투자를 할 때에 재건축이 돼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은, 이 지역은 재개발이 돼요, 안 돼요? 아니면 소규모 정비 사업이 될까요? 아니면 이 빌라가 재건축이 될까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예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대지 지분이 얼마냐, 자꾸 처음부터 부동산 시장의 투자에 있어서 물론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런 것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한 채나 두 채 정도, 한 채, 두 채, 이 정도만 투자해서 좀 장기 투자로 가져가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한 방에 나의 모든 투자금을 넣어서 기대 수익이 가장 큰 것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지 지분 아니면 세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사업성 뭐 여러 가지를, 또 지금 현재 진행 단계가 어디 단계인지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고, 엄청나게 막 계산적으로 막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그거 뭐 어디 협회에서는요 그걸 교육까지 하고, 어떤 분들은 그걸 투자하기 위해서 6개월 과정을 듣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거를 막 공식을 막 외우고 법률 조항들을 막 외우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 필요가 없을까요? 그게요, 네. 이 주택시장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포인트, 투자 분야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실 필요가 없는 게, 오래되지 않았어도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0년, 15년 좀 애매하잖아요. 지금 사게 되면 뭐 재건축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뭐 아예 재개발,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부동산이 상승장을 맞이하게 되면 그 지역 자체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땅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땅값이 올라가게 되면 재건축이 되든 안 되든 아파트부터 빌라, 뭐 오피스텔, 주상복합 다 올라갑니다. 유형과 상관없이 네. 그 지역 전체의 가치가 동시에 네. 동반해서 올라간다는 그 말씀이시죠? 지역이 갖는 입지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같은 입지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 그 물건들은 더 수익이 더 클 수도 있지만, 그만큼 수익이 크면 뭐가 크다? 위험 부담이 크죠. 네, 위험 부담이 또 크기도 하고요. 크고.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들어가는 자본금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가장 클 거예요. 왜? 이제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제 전세금이 낮고 투자금이 처음부터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절차랑 기간이 뭐 복잡하고 오래 네, 걸리지 나중에 않나요?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받더라도 기존의 세입자를 전세금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보내야죠. 네, 그것도 몇 억 하죠. 그것도 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도 나중에 또 분담금을 내죠. 그쵸. 네. 그 세입자 전세금, 또 분담금, 또 사업을 진행하다가 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부담금. 추가 부담금. 네. 이런 금융적인 부분, 나가는 지출 비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돈 뭐 몇 천만 원 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이거를 장기적으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만 하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좋지가 않다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일반적인 아파트를 투자하더라도 가격을 분석해서 접근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입지에서 재건축, 재개발은 한 5억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일반적인 아파트를 투자를 하게 되면 1억 5천 전후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요. 네. 그러면 이제 1억 5천 가지고 3채 정도 살 수 있죠. 그쵸. 예, 재건축, 재개발 한 채 살, 5억을 들어가는 네. 투자금 가지고 그러면은 일반적인 그 세대 세 때. 채를 사게 되는 그런 경험과 또 세 채 나눠서 생기는 그 수익성, 나중에 다 정산해 보니까, 그 10년이 지난 후 다 정산해 보니까 그 세 채를 투자한 게 더 수익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경험도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세 채 중에 한두 채를 팔더라도 네. 또 현금 흐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세 채 중에 나중에 살 때는 당시에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없었지만 나중에 또 한 몇 년이 지난 후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여러 채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처음엔 살 때는 재건축 재개발 그런 이슈가 없었는데 한 몇 년, 보통 좀 빠르면 2, 3년이 지나면은 보통 생기고요. 한 채씩. 보유하고 계신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주기를 계산해 보면 예. 2,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노후됐던 그 주택들이 처음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바라보고 투자한 건 아니지만 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반적인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런 소규모 정비 사업 좋아하지 않아요. 왜? 요즘에 너무 많이 이게 투자한 지 또 5년 정도 갖고 있는 매물들이 요즘에 진행을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저 오늘도 그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동의서를 작성하고 왔어요. 또 여기저기 계속 지금 막 각 지역별로 뭐 소규모 정비 사업 한다고 또 연락이 오지, 재건축한다고 연락 오지, 또 재개발 추진한다고 또 연락 오지, 또 네. 지금 또 단계별로 또 진행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담금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지더라고요. 좋은 일이긴 한데 자금을 어쨌든 준비를 해야 예, 되겠네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싫어합니다. 전 재건축 재개발 된다고 하면 너무 싫어요. 오늘도 기분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 진행한다고 하니까. 뭐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자 전세금 빼줘야 되죠. 그 다음에 분담금 들어가죠. 추가 부담금. 그런 금융적인 비용도 들어가고. 그건 미리 알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게 이제 추가 발생하는 부담금이 건가요? 이제 나중에 진행되면서 이제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때 대략적인 어떻게 얼마가 들어간다 이제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지만 또 여러 가지 뭐 간접평가든 뭐 사업성이든 뭐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보통 그냥 뭐 대충 잡아도 그냥 뭐 한 3억 전후가 들어가요. 아, 뭐 하나 진행된다? 한 3억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좀 적게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예, 하지만 뭐, 그러니까, 예, 분담금이 3억이니까, 뭐, 또 세입자 대출 뭐 내주고 뭐 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한 군데면 상관이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10군데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뭐 자금적인 부분 때문에 예, 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좋은 네. 일이긴 하지만 네. 향후에는 그러면은 그런 거 뭐 조합은 동의 이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다 반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예, 일단 동의를 하고, 음. 그 중에 이제 가장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데는 적극적인 동의를 하고요. 가장 그다음에 좋은 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사업성이 뛰어나다는 말씀이신 입지도 가장 거고 입지적인 좋고요. 가치도 예. 높은 곳이고 다들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면은 다 서울 수도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다 네네. 좋긴 한데 그냥 이제 몇 개는 이제 좀 진행하다가 이제 매도를 한번 해볼까. 옥석을 가려서 이제 예. 진행할 건 진행하고 예. 그다음에 자금적인 게 좀 그러니까 아까우신 거죠. 다른 유형으로 이 자금을 투자를 하면 예, 오히려 더 많은 기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예, 나우님께서는 맞아요. 오히려 거기 재건- 매달려 있으면 돈만 묶여 있고 예, 재건축 재개발 안 되면 안 팔아도 되거든요. 안 팔면 그냥 오랫동안 땅값 상승, 아까 지역 가치가 상승할 때 그 땅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구축 30년 된, 40년 된 아파트도 계속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된다고 해도 상승이 돼요. 아이러니하죠. 나중에 이거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자금적인 부분 때문에 예, 첫 번째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니까 거기 내부를 리모델링 해가지고요. 올수리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이제 주변은 뭐 신축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내 거는 계속 땅값이 올라가면서 전세금도 같이 올라갑니다. 물론 신축보단 싸겠지만 신축이 워낙 비싸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저렴하게 그 대신 리모델링을 잘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축이 전세금이 한 5억 정도 한다. 그러면은 구축 아파트 내부를 올수리하면 한 뭐 4억 정도는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그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 했어도 3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3억 5천, 뭐 4억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월세를 올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하지 않고 장기 보유해서 전세금 플러스 월세까지 현금 흐름이 계속 창출될 현금 흐름을 수 계속 있는데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내 돈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회수가 되는 거고. 근데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묶여 있고 또 대출도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네. 또 가능한지도 또 이제 알아봐야 되는 사업 시행하는 업체마다 다르잖아요. 네. 어떤 건설사는 제가 들어보니까 뭐 중도금이고 뭐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비용까지 모두 다 대출해준다는 건설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그게 요즘에 이게 좀 금융적인 부분이 이제 대출도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그냥 팔아야 되니까. 네. 물론 뭐 5개, 10개 뭐 재건축 재개발 되는 거
뭐 다 가져갈 수 있지만 그게 또 이게 법적인 규제가 또 강화가 되면 재당첨 5년 동안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도 있기 때문에 재당첨 5년 동안. 네, 5년 동안 재건축 재개발로 조합원 분양을 받았으면 또 다른 데서는 또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뭐 5년 제가 동안. 뭐 그럼 현금 청산 뭐 이런 걸 당해야 되는 건가요? 현금 청소 강제로? 아니면 그 전에 이제 매도를 이제 해가지고 음. 적정한 시기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거는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규제 사항이 있을 때 지금은 이제 좀 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황별로 좀 다르다 보니까 일단 재건축 재개발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이런 오히려 구축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역희소성이라고 해요. 역희소성. 보통 신축을 선호하지 않나요? 자금적인 부분이 받쳐준다면.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금이 있거나 신혼부부 이제 젊은 분들 이제 좀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신축 아파트를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오히려 이런 신축이 늘어남에 따라서 빌라도 많아지고 뭐 신축 빌라, 신축 아파트. 근데 그걸 역발상으로 역희소성. 그러니까 신축도 희소성인데 구축도 역희소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구축은 너무 많잖아요. 재개발 되기 전까지는 그냥 다 구축인 건데. 구축 아파트라고 가정을 할게요. 한 30년, 40년. 이것도 근데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요. 그 지역에 있어서 30년, 40년 됐을 때 내부 상태가 완전히 최신식. 올수리가 된다고 하면 사람들 수요가 그만큼 많이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 같은 건가요? 그렇죠. 뭐 내부는 완전 최신식인데 주변 환경도 다 좋고 그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전세가 20억이라고 하면 압구정 뭐 현대 아파트 그런 구축 똑같이 내부는 완전 최신식을 만들었을 때 뭐 가격 경쟁력은 충분히 뭐 있겠네요. 10억에서 15억. 그런 훨씬 의미에서 가격 경쟁력이 훨씬 좋죠. 이해가 갔어요. 이제.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프라를 영위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을 덜 쓰고 입주를 할 수 그쵸. 있으니까. 뭐 거기 네. 뭐 수도 배관도 다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도 다 새 걸로 바꾸고 그냥 겉에 보이는 그냥 모양만 좀 그렇지 주차장 시설도 좀 넓히기도 하고 나쁘진 않아요. 조금 뭐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뭐 훨씬 그런 금융적인 부분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으니까 역희소성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좀 가성비가 가성비가 있는 완전 또 그런 맞아요. 포지션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가성비가 엄청 구축 좋아집니다. 아파트가. 알겠습니다. 네. 집주인 입장에서도 되게 좋고요. 세입자 입장에서도 저렴하게 정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좋다는 똑같은 겁니다. 인프라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또 사람인지라 감수성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감수성이요? 갑자기? 갑자기. 네.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약간 좀 뭔가 아쉬워요. 그게 뭐가 아쉬울까? 옛날에 내가 이런 어릴 때 살았던 지역이거나 내가 여기 살았던 예전의 기억들이 있어요. 잠깐. 아니면 내가 살진 않았어도 내가 여기에 투자했을 때 그런 그때 그 지역의 느낌들. 그러니까 구축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향수, 그런 추억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훼손이 되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재건축 재개발 오랫동안 사신 분들 그 오래된 건물에서 뭐 이렇게 추억적인 부분을 많이 그리워하시더라고요. 집 주인의 입장인 건가요? 아니면 거기 새 들어 주인 사는 입장. 집 주인의 입장에서 왜냐면 주인 입장에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고. 세입자분들은 뭐 여기 살다가 저기 살 수도 있고 또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옆 단지로 가도 되고 뭐 이런 거니까 세입자는 뭐 이런 추억 훼손 뭐 이런 게 그렇게 크진 않은데 집주인들은 애착이 가잖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축 빌라를 잘 모를 때 샀어요. 라운딩 만나기 전에. 이게 신속통합기 그 모아타운 선정이 돼가지고 뭐 동의서까지는 진구를 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잘못 산 빌라기 때문에 빨리 어떻게 잘 돼서 뭐 분담금, 추가 분담금 물론 걱정은 되지만 어떻게든 잘 이 대출 해결해 나가서 그게 빨리 싹 갈아엎어졌으면 좋겠어요.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모든 매물을 투자를 가격 분석을 통해서 잘 하셨기 때문에 그 돌아볼 때마다 다 효자인 거잖아요. 이 매물을 내가 얼마큼 잘 투자를 해서 지금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현금 흐름을 창출해주고 있고 또 매년 이제 새로운 세입자를 위해서 항상 신축으로 유지 관리를 하시잖아요. 거의 뭐 겉에 있는 외모는 좀 늙었어도 그 부동산 외모가 근데 그 내부 들어가면 완전 신혼부부 신축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항상 관리를 하셨고 그렇게 지켜보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비어있는 집에 좀 오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 이제 예. 이 신축 빌라가 빨리 이제 허물어져서 예. 예, 보통 이제 보면은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구역별로 조금씩 사업성이 다르잖아요. 네. 종도 다르고 네. 다행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또 3종이더라고요. 네. 또 이제 완화도 시켜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6층짜리 빌라인데 좀 빨리 좀 허물어져서 아. 제 기억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네 번째 말씀하신 거는 이제 투자를 잘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 수 예.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재건축 재개발을 싫어할 수 있는 또 정말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 일반적인 아파트 이런 구축 시장 그리고 뭐 주택이든 주택 시장에서 뭐 오피스텔, 단독주택, 빌라, 주상복합 또 주 핵심이 아파트가 되겠지만 네. 시장에서 스스로 가격을 내가 이 현재 가치를 분석하고 또 미래 가치를 분석했을 때 가격적인 접근이 가능했을 때 이런 재건축 재개발 당당하게 싫어할 수 있어요. 싫어하셔도 됩니다. 훨씬 더 네. 수익성이 크고 자금 융통성이 좋은 투자 분야를 그 계산 공식을 통해서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게 되면 그쵸. 그 조건이 전제가 되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굳이 네. 눈독 들일 필요가 없고 맞아요. 항상 라온님 정확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1+1 개념으로 계속 그렇죠. 보유하다 보면 뭐 좋은 소식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때 지금처럼 옥석을 가려서 뭐 이제 좋은 동네 입지적 네. 가치가 우월한 곳은 네. 재건축을 진행하되 또 이제 뭐 그렇지 않은 곳은 아쉽지만 네. 아까 네 번째 말씀하셨잖아요. 안타깝고 거기에 향수가 있지만 뭐 어떡해요. 네. 얘를 내보내야 또 이제 다른 거 분담금 내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다시 말하지만 가격 분석을 잘해서 네.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이어나갔을 때 이제 이런 느낌을 주게 맞습니다. 되는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조금 공감을 바로 하시기는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라온이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격 분석적으로 접근해서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계속 돌려봐 주시고 네네. 기대해 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가격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이 계산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강의와 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차근차근히 여러분들 배우셔가지고 정말 스스로 이제 부동산을 절대 누구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고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분석하세요. 스스로 가치 계산을 해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판단도 나 스스로한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는요, 들어가는 돈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뭐는 극대화시켜야 되죠? 수익을 맞아요. 극대화시켜야겠죠. 내 들어가는 돈은 최소화, 수익은 극대화시키는 방법. 그걸 하시려면 좋은 입지만 사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재건축 재개발만 무조건 돈 많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격을 분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따라오시면요, 가격 분석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가격 분석 게임 끝. 재건축 재개발이 마음에 들지 않는 라온님만의 이유를 한번 들어봤고요. 네. 너무 싫어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가격 분석을 하게 되면 싫어하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